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9일 손성대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문재인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과의 대화가 제 판단에 결국에는 청와대의 쇼로 전락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다소 듣기에 좀 거부감 비판 같았겠지만 좌파도 마음을 비우면 우리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찰음의 장본인이 문재인 정권 2년 넘게 문재인 쇼를 지금까지 주도하던 타겟민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타겟민이 누굽니까?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으로 그동안 문재인이 보여주었던 판문점 정상회담, 국군의 날 기념식을 모두 주도한 인물이고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 행사 기획도 맡고 있는 문재인이 극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타겟민이 어제 TVN 김현정의 센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타겟민은 또 소통의 총량이 적지 않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기획 이 자체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거기에다 타겟민은 본인이 이번 행사를 자문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에 기획을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무척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300명의 표본 집단을 과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 또 대통령에게 궁금한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비판 같은 아니면 지적 같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전폭적인 홍보와는 달리 문재인의 행보와 정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므로써 인해 지금 여권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겟민의 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 하죠. 만약에 잘못 물어서 실수를 했다면 이거 어떡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말로는 거론하기 힘든데 충분히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에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 이거 얘기 들어보면 뭡니까? 환경은 다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스스로가 국민과 대화를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겟민은 대충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 나한테 걸리면 정확히 딱 분석이 들어가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타겟민의 이런 거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네가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같은 동지가 오늘 씹어댑니다.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타겟민의 발언에 대해서 이미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아직도 청와대와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나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본인이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명백한
실언이야 타겟민.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니까 타겟민이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잘하잖아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생방송으로 생생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파악과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대통령 말씀의 무게와 깊이보다 중요한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는지 알 것 같다. 어떤 질문도 그 수준과 내용에 상관없이 당신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감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합니다. 과연 묻는 말에 잘못 대답을 하면 어떡하나. 깊이 있는 대답, 진짜 국민 듣고 싶어하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비난이 쏟아질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질문도 그 수준과 관계없이 문재인 생각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난 책임 못 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타겟민의 이야기 들어보면 주제는 딱 하나 같습니다. 연기를 하든 쇼를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겟민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쇼 수준도 안 돼서 자칫하면 학예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타겟민은 판단한 것 같고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직언을 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이 타겟민을 좋아했던 이유도 어떤 쇼를 연출하는데 기가 막힌 능력을 보여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손상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재인이 하는 것이 쇼라는 것을 알지만 다수의 기레기 언론들과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은 그 쇼를 보면서 감동과 희망을 품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하게 풍선을 만들어가 던져놓으면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은 와 통일될라나 보다. 조국이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쇼를 연출했던 타겟민이 보기에도 이번 국민 간의 대화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보여줬던 쇼 중에 최고의 쇼는 뭐니 해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까지 공격을 해대면서 미국과 한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무기한 미루는 이런 결과까지 불러왔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미 싱크탱크 CSIS는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방사성 물질의 이동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데 무슨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최강국이라는 미국까지도 흔들 수 있는데 어떻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지금 이런 대북제처럼 이런 상응한 이런 제재 조치를 확실히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비핵화할 생각 없다. 한술 더 떠서 김정은은 한미 군 당국이 미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 날에 북한 특수부대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지도하면서 전쟁 준비 능력 향상을 지시했다고 북한 간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공중훈련을 연기하든 말든
우리는 군사력을 계속 키우고 핵무기 개발 계속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딱 가져오기 전에 절대 협상 테이블에 안 나간다는 이 강공을 매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벌인 판문점 쇼가 결국에는 무지한 국민들이 이제 판문점 쇼까지 했으니까 뭔가는 이제 통일이 오겠구나 했는데 오기는 뭐 뒤통수를 한다. 이게 쇼구나. 이걸 전 국민이 알게 된 이 마당에 그 쇼를 연출했던 타겟민이 보기에도 결국 오늘 열리는 국민과의 대화가 문재인에게는 전혀 덕이 될 것이 없는 이런 쇼가 될 것이라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쇼도 시기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쇼하면 아무것도 못 얻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하는 것이 타겟맨이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를 하지 않고 국민들도 이런 문재인의 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그런데 청와대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타겟민의 그 예리한 판단이 결국은 얻을 것 없다. 이래서 우회적으로 전국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는 야당복. 그런데 그 야당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이 와중에 문재인이 과연 국민과의 대화에서 야당을 상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날지도 타겟민이 보기에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시민 농객 한 명이라도 나오면 문재인은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 가서 질문 퍽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두 손 들어야지. 야당은 지금 자신들의 배치 때문에 혹시라도 칼을 맞을까 조심조심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분노 계지가 쌓일 대로 쌓인 국민들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문재인 앞에다 앉혀놔 보십시오. 정말 앞뒤 볼 것 없이 문재인의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쩔쩔 맬 수 있는 질문하기가 너무나 쉬울 정도로 문재인의 정권, 이 국정운영 현재 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타깃민에게 명백한 실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와대가 명백한 오판이란 말이 더 정확하게 될 시간이 이제 약 한 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이 당황하면 국민 편을 제대로 뽑은 것이고 문재인이 당황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지고 우르르 가면 국민 편을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민 편을 뽑을 것도 없이 그냥 유튜브 채널 몇 개 보여주면서 질문만 해도 문재인이 쩔쩔맬 수 있는 사안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좌파들 얘기로. 무엇보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집중해서 볼 부분이 바로 시간 분배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자랑할 시간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조국, 안보, 경제, 외교 등 이 문재인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사안에 대한 시간 할당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김경률, 진중권,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쇼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음을 예감했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않고 문재인 정권과 조국을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때 문재인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의 쇼에 썩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서야 할 텐데 여전히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민과의 대화라는 쇼를 갑자기 만들었고 그 기대를 하고 있으니 탁현민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의 TV쇼가 시작하자마자 문재인의 실책성 발언들이 줄을 잇듯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또 다른 언론 프레임 작업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국을 듣기 위해서 문재인이 이러한 쇼를 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국 때문에 이런 쇼를 하는 것이라면 번지수 완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과연 탁현민의 예상대로 문재인의 쇼가 하계로 전락할지 시청자분들은 혹시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잠시 다른 채널 보시고 제가 끝나고 나면 내일 오전 방송 중에 확실히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석은 금방 해서 금방 분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면서 분석은 가능한 일이지만 잘 끼워 맞춰서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질문에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러면 2016년에 발언하고 이건 뭐가 되는가? 2017년에 취임사하고는 이게 맞아 들어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금요일처럼 다양하게 분석을 해봐야 어느 정도 점수가 가능합니다. 낙제점인지 100점인지 뭐 빵점인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8시 한번 보시고 제 분석과 여러분의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뭐 방송에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도 결국은 혼자 보고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구독 수가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게 지식 공급이 돼서 타인으로 지식이 확산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좌파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겁이 나서라도 함부로 거짓말을 못하는 이런 전략이 되고 이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좀 늘려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뭡니까 좋아요도 좀 늘려주시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유튜브 환경입니다. 99% 노란 딱지가 붙고 수익은 10분의 1로 곤두박질 치고 생방송 다 잘리고 연일 날아드는 좌파들의 공격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좌파는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연말 특별 사면을 한다는 이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여기에도 냄새가 납니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1선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에 찬양 고무죄로 2005년 8월 15일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 18, 19대 총선, 제5개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중에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금 알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연말에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만 특정해서 특별 사면을 검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 지층 결집을 위한 본 사면의 성격이 짙은
이런 사면을 한번 시행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2월에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7개 집회와 관련된 불법 시위사범 10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해줄까? 좌파만 풀어주고 우리는 왜 안 풀어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집시법 위반 이런 대상자가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위반 사범까지 사면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 사면 대상을 넘어서 이제는 아주 대놓고 문재인 지층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사면 시켜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빨갱이를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빨갱이들 모두 다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빨갱이들에게 촛불을 들리게 해서 뭔가 작당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그야말로 김정은 북한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주겠다고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 지령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또다시 촛불을 들고 한국 땅을 해체시키려 하는 건지, 아니면 강자들이 감옥에 나갔으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서 이자들을 강화문 광장을 점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면해 주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국을 앞에 둔 나라로서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대학생들이 좌파들의 꼬드김에 당해서 빨갱이들의 꼬드김에 당해서 강화문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미 대사관에서 담을 넘어가서 사법 처리까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주면 그래 어떤 짓을 했어도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내보내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주 간첩까지 그냥 풀어줄 정권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은 대선 당시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 대상에 배제한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한명숙, 이강재, 강노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세상 빨갱이들은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 다 풀어주려는 모양새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빨간 대한민국 아주 뻘겋게 만들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빨개지면 학생들이 사상교육에 맞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 마당에, 그것도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서울시 의회는 인원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토론에서 좌파 교육계 인사들이 대놓고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인원고 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낼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당이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강노현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민주 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의 정치활동은 최대한 건장돼야 한다. 시민은 정치 편향일 수밖에 없고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정치 중립 교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당차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리에서 인원고 교사가 조금 말실수한 것 가지고 좌파 교육이라고 하면 누가 색다른 수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강노현 왈 혁신고교인 인원고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이라서 혁신교육의 성공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교사가 학생에게 너 일배냐고 물어본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교사가 말 실수한 것이라고 작게 포장해서 어찌든지 얼벌무리하는 게 이 말이나 됩니까, 이 양반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육을 논하고 있으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오죽 답답하면 얼굴까지 공개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교사들을 내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라고요? 아니, 학생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기자회견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뭐가 맞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들을 특별 사면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좌파들이 더 난리 부르스를 칠 거 아닙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지랄 발광을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이런고 사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교사가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갖고 그냥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걸 드러내서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는 그 시간이라면 자신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최대한 배제한 채 강단에서는 그 교사다운 노력이 필요하고, 학생에게는 그 어떤 자신의 사상교육을 주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억지로 주입하면 그게 공산당이지 뭐냐고, 이 양반아. 그런데 그러한 교사가 없기에 이능고 학생들은 용기 내서 학생들 스스로가 교문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대놓고 좌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데 학생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한없이 비판하고 축소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면 도대체 이건 비판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그 논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오늘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 뻔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시간만 보내고는 국민들에게 할 얘기 다 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뉴스를 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문재인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고 온갖 칭찬에 홍보를 해야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비판 일색인데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게 이 역시 뻔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칭찬하기 전에 손상대 TV는 내일 방송에서 문재인의 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비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그냥 듣고 막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다 분석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들죠. 머리 골치 아프죠. 가뜩이나 또 좌파 걸 분석해야 되니까 지긋지긋합니다. 그래도 그 성의를 보서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고 내일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고 많이 뿌려주시고 이제 제대로 된 손상대 TV의 아군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동안은 제가 재판이 걸려 있어서 사람을 결집하고 모으고 손상대 TV의 정규 회원을 모아서 세를 가시하고 이런 거 할 수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어요. 이제는 함께 같이 똘똘 뭉치지 못하면 전방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고 싶은 얘기를 못 들어서 불편할 것이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서 불편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앞으로 손상대 TV 그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